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US Individual Tax Law, Tax Law 중에 지금 얘기한 1040의 마지막 번에 있는 거 31번에 있는 스케줄 3의 라인 넘버 15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숫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인 넘버 31번 스케줄 3번에 라인 15번에 있는 숫자를 갖고 와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도표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스케줄 3번은 텍스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non-refundable credit 아이템들, 그 다음에 other payment, 그 다음에 refundable credit에 관련된 모든 information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앞장, 여기는 뒷장입니다. 여기 있고 앞장에는 보통 non-refundable tax credit, 뒷장에 있는 것이 파트 2에 있는 거 보면 refundable credit. 거기 라인 넘버 15번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9번부터 12번까지 더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더하라.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게 9번부터 여기 9번부터 밑에 있는 거 다 되는데 9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net premium tax credit입니다. 그리고 attached form 89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96이 896에 있는 폼에 있던 것을 그 net premium tax credit을 있는 숫자를 갖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또 이 스케줄 3번 말고 다른 폼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896이라는 폼에서 있던 숫자를 뭔가 계산을 해서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데이터 집어넣은 거를 가공해서 거기 있는 숫자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1040의 라인 넘버 31번을 보내는 거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net premium tax credit입니다. net premium tax credit. 약간 좀 말이 생소하죠? 여태까지 그런 얘기 잘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net premium tax credit. 여기 썼죠. 여기서 썼죠?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헬스 인슈런스에 관련된 겁니다. 보험, 건강보험.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도 뭐 한 하루 정도 설명해야 하는데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다 유스트가 돼가지고 예전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서 오바마가 제일 불화했던 것이 한국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에 관련된 거.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간다. 그래서 굉장히 학구열이 높다. 그거하고 두 번째가 오바마가 한국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전 국민이 의료업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죠. 자기 개인주의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건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선거 공약에 내서서 드디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들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헬스케어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에서 페더럴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가족의 어떤 패밀리가 텍스페어가 의료보험이 없으면 의료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물론 이제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해주니까 별로 걱정이 없지만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한국 분들은 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뭐 의료비를 내가 굳이 병원 찾아 안 가는데 의료보험을 들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안 들었는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는 헬스 인슈런스가 시작된 것부터는 강제적으로 다 들게 됐습니다. 다 들어서 만약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벌금. 페널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첫 해, 둘째 해에는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아무 생각 없이 안 들고 있다가 페널티 내서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화되고 의료보험이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다 텍스를 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트럼프 정부는 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한테도 그 보험 가입자도 자기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바마 케어를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것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조정.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조정했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의료보험 없는 사람한테 보조비를 줬는데 의료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트럼프 정부로 오면서 그것을 안 돼. 우리 연방 정부는 더 이상 줄 수 없어. 그래서 니네가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주정부에서 해주고 싶으면 하고 만약에 니네 주정부에서 그거를 운영 못하면 우리는 안 해준다. 그 대신 니네가 주정부에서 니네 있는 주에 살고 있는 시민, 텍스페이들한테 뭐 똑같은 혜택을 주면 우리가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은 줄 수 있다. 서포트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50개 주가 다 다른 헬스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거를 다 주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야 그래? 그럼 우리가 할게 하고 그냥 우리가 주정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의료보험이 없던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을 들게끔 했습니다. 네,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거의 의료보험을 다 갖고 있죠 지금은.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하던 이 프로그램은 뭐라고 부르느냐? 또 미국 정부는 또 연방 정부에서 쓰는 용어와 주정부에서 쓰는 용어가 틀립니다. 여기는 그냥 health.gov 뭐 이렇게 하는데 또는 오바마 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캘리포니아에서는 covered 캘리포니아입니다. covered 캘리포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사인 헬스 인슈런스 뭐 리뉴얼하고 covered 캘리포니아 하는데 그 주정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본인이 의료보험이 없으면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또는 본인이 의료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드는 것을 커버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냥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헬스 인슈런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당 없고 자영업이나 또는 뭐 특별하게 일이 없는 사람 또 그 헬스 인슈런스를 보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드립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다녀서 아시겠지만 제가 헬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지만 제가 회사가 일정 부분을 내주고 제가 일정 부분을 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보험회사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인슈런스 컴퍼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지 않은 그 셀프 엠플로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사람 또는 종업원 25인 이하인 사람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꼭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들어야죠. 그럴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얼마를 도와주고 본인이 얼마 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는 포션이 있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서플리멘탈 이 보션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합해서 두 개를 합해서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프리미엄 내는 거죠. 그죠?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대체 정부에서 얼마큼 도와줘야 하느냐? 그걸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처음 이거를 디자인할 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숫자로 제일 좋은 거는 텍스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텍스 보고. 그러니까 텍스 보고는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텍스 보고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이 건강보험 그 프리미엄 계산하는 방법이 텍스로 들어온 겁니다. 텍스로.
텍스로. 그 텍스 계산하면서, 왜 그러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은 텍스 꼭 하니까. 그리고 숫자도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텍스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의료 보험비를 산출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바로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큼 도와줄 거냐? 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어, 의료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그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또 의료비를 많이 내니까 의료 프리미엄을 많이 내니까 또 정부에서는 더 많이 주죠. 더 많이 보조를 해줘야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2021년 지금 2022년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21년 미국의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제가 저를 걸었죠. 지금은 2022년이지만 이 의료보험은 지금 제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비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전년도에 2022년도에 살지만 그 전년도에인 2021년도에 수입 Modify AGI 거기에 뭐 몇 가지 소득 이제 공제해 주는 거 빼고 AGI 인컴을 기준해서 그거를 기준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그 기초생활비 미국 페더럴 연방정부에서 기초생활비로 정해져 있는 138%부터 400%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 보조비를 주는 거지. 건강의료보험비 정부에서 보조비를 주는 거지. 만약에 제가 싱글이고 혼자 살면서 51,520불, 그러니까 400%, 기초생활비의 400% 이상 지나간 거를 초과하면은 내가 6만 불을 벌고 싱글이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100% 의료보험비에 해당하는 것을 내셔야 돼요. 말이 좀 복잡한가? 자, 일반적으로 뭐 애가 그러니까 부부고 애가 2명 있다고 생각하면 4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은 138%면 36,570불부터 400%이면은 10만 6천 불까지 10만 6천 불까지의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만 정부에서 의료보험비를 보조해 주지. 만약에 제가 11만 불을 받으면 정부에서 의료보험비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100% 의료보험비를 산출하는 근거를 돈을 다 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1,000불, 2,000불 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제가 저울을 그려놨는데 그 기준은 뭐냐? 전년도, 텍스년도 전년도에 그 모디파이 AGI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보조금은 적고 수입이 적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언젠가 정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2021년에 수입이 적었다가 2022년도에 수입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거 다 환수해줘.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프리미엄 산출 근거는 전년도 2021년도지만 실제 텍스 정산은 4월 15일 날 할 때는 AGI, 그 당해년도의 AGI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2021년도에는 제가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헬스 인슈런스를 많이 보조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텍스 보고 하면서 2022년도에 제가 돈이 뭔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세금 보고할 때 2022년도 세금 보고할 때 올해 거를 갖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수입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미 의료보험 지원금을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았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내죠. 그걸 일명 뭐라고 우리가 불렀느냐? 의료보험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폭탄 맞는다고. 의료보험비 폭탄 맞았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가보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더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 마켓플레이스에서 의료보험을 샀다는 거예요. 마지막 건강보험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을 샀다. Purchase of the health insurance from the marketplace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용어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써놨죠?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정부에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 오바마 케어.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미국 연방정부에서나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 State Marketplace라고 또는 healthcare.go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 네 가지 용어는 다 뭐냐?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용어. 그래서 건강보험을 사야 전 국민이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뭐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직장 다니면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주니까 필요가 없죠. 그걸 뭐냐?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 말하자면 건강보험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 본인이 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주는 사람. 그걸 다 제가 여기다가 노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지 않고 자영업하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사야죠. 거기에 S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단 건강보험을 본인이 샀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yes. 건강보험을 직장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사고 직장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그럼 no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먼저 갑시다. 쉬운 게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직장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개인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W2 받듯이 건강보험 회사에서 또는 건강보험 관리하는 그런 기업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사람은 건강보험이 있냐 없냐 있다는 증명서 같은 거 하나 줍니다. 폼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1095B입니다. 1095B. 1095B. 그 건강보험이 있다 없다라는 폼이 1095입니다. 근데 B는 요 밑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이 1095B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직장 다니는 사람.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산 게 아니죠. 직장에서 받아온 거죠. 엠플로이. 그 다음에 메디케어 65세 돼서 미국 정부에서 은퇴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메디케어라는 걸 주죠. 의료보험. 그 사람은 자기가 개인이 보험을 살 필요가 없죠. 또는 메디케이드가 뭐냐면 미국에서 저소득층인 사람, 아까 얘기한 그 기본소득 미국 연방정부 기초소득 이하로 수입 있는 사람, 정부에서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 줍니다. 그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참 이게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가 부르는 용어가 틀린데 캘리포니아는 뭐라고 부르냐?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우리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메디케이드라고 부르지 않고 메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메디칼. 이 사람은 이 두 개, 메디칼이나 메디케이드나 또는 메디칼이나 또는 이런 사람은 다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직장에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No. 이 사람은 갖고 와야 할 폼은 1095B. 자, 요거에 반대인 사람, 의료보험을 사야 할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뭐를 갖고 와야 하느냐? 1095A라는 폼을 갖고 옵니다. 1095A, 1095A.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거냐? 셀프 엠플로이, 그죠? 네. 자기가 고용 주면서 자기가 종업원이죠. 이 사람은 건강보험을 자기가 사야죠, 그죠? 그 다음에 직장 보험이지만 직장인 직장인 사람, 스몰 엠플로이, 25, 여기 지금 5명으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람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1095 직장에서 자기가 본인이 건강보험을 사입니다. 그래서 1095A를 갖고 옵니다. 그 1095B나 A나 뭐가 인포메이션이 있냐면 그 하우스홀드 멤버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맞으면 그 집안에 그 가족 내력이 다 있죠. 마지막 텍스 내는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사람, taxpayer, spouse, dependent. 맞으면 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의료보험 혜택 수혜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taxpayer, spouse, dependent.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어떤 사람은 109B 또는 A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직장 다녀서 109B를 갖고 오지만 와이프는 미장원에서 그 미용사네, 헤어 스타일러.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남편 회사에서 그 스파우스 거를 해주면 배우자 거를 해주면은 당연히 109B 안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혜택이 없다면 베네핏이 없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가느냐 셀프 엠플로이기 때문에 109A를 갖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르게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의료 건강보험이지만 의료보험을 샀으면 109, 안 샀으면 109B, 샀으면 109A. 사실 이 사람은 109B를 갖고 오는 엠플로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나 메디케이드는 이 사람은 정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셀프 엠플로이나 여기 109A를 갖고 온 사람은 정부에서 준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거의 수입에 맞춰서 제대로 받았는지 정산을 하는 거예요. 자, 109A 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한 번씩 보시고 여기 보면은 109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해가지고 나왔죠. 여기에 누가 의료보험에 들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의료보험 가입자, 스파우스, 디펜던트 또는 본인 여기 다 있습니다. 생년월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중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2, 3개월 놀다가 다시 가면 이거 이제 109A도 내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갖고 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료 안 냈어요. 그러면 그리고서 한 4달 있다가 보험료가 다시 돈이 있어가지고 보험료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월 달부터 이게 12월 달인데 제너리부터 디셈버까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건강보험은 1년 12달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6개월 동안 없다. 그러면 6개월어치는 벌금이 없지만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료보험은 1년 년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따집니다. 만슬리 베이스로 따집니다. 만슬리 베이스. 여기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만슬리 인노먼트 프리미엄이 얼마고 본인이 원래 혜택 받는 거 얼마, 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 얼마,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 얼마. 그래가지고 여기 다 금액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냥 막 계산한 게 아니고 본인 전년도에 모디파이 AGR 근거로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다 스테이트먼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지금 블랭크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갖고 오는 폼 보면 여기 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만슬리 프리미엄, 그 다음에 B는 본인이 들어야 할 lowest cost silver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최소한 이 사람은 건강보험을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정해진 게 있어요. 최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건강보험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에 따라 좀 틀리고 자기가 보험 혜택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정해져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야 할 금액,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폼 갖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그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1095A를 갖고 오면 지금 이런 폼을 갖고 오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서 텍스레이에 가서 집어넣으면 텍스레이에서 집어넣으면 이런 896이라는 폼이 작성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고 이 사람이 기초 생활 그죠 기본 최저 생계비가 얼마고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얼마며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보조할 금액이 몇 프로고 그다음에 본인이 낼 게 몇 프로.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내야 할 금액 정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부로부터 많이 보조금을 받았다. 그래서 토해내야 한다. 또는 정부로부터 너무 적게 받고 본인이 부담금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한다. 정부에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게 8962 폼입니다. 8962.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자세한 숫자는 사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되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8962 폼이 작성되는데 8962 폼이 작성되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페더럴 정부에서 어디로 갔어요? 캘리포니아로 갔죠. 페더럴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더럴 정부에서 쓰던 폼이 뭐냐면 1095A 이런 폼이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계산하는 게 PTC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그게 896인데 페더럴 정부에서 이거를 하다가 야 우리가 안 해. 이제 주정부로 넘겨. 그 캘리포니아로 넘겼어요. 다. 각 그 지방 정부로 다 보냈죠. 스테이트로.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캘리포니아만 따져보면 그 폼이 3895라는 폼하고 3849라는 폼으로 바뀌었습니다. 389, 3849, 389 이렇게 폼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만약에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샀으면 그 사람은 109의 폼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정부에 필요한 3895도 갖고 옵니다. 두 개 폼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이 정보를 기준해서 집어넣으면 페더럴에는 896이라는 폼이 나오고 스테이트, 주정부에 보고할 거는 3849라는 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한 번은 페더럴에 집어넣고 한 번은 스테이트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 더블 엔트리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수입이 적은데 보험비를 많이 냈으면 그 얘기는 정부에서 보조해준 보조비가 적으면 수입은 적지만 본인이 건강보험비를 많이 냈으면 거꾸로 돌려받죠. 근데 그걸 반대로 본인이 수입이 많아졌는데 증가했는데 그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본인 부담금을 적게 냈으면 나중에 많이 내야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뭐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잖아요. 말하자면 싱글로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죠. 그러면 한 사람은 직장보험 있었고 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네, 할게요. 계산해야 하느냐? 뭐 그런 거. 또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뭐 또는 둘이 살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건강보험비를 다시 계산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히 보셨어?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하도 안 돼서 하나 살고 네. 우리 장사가 하도 안 돼서 그래서 중간에 환경이 바뀐 사람, 가족 환경,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각각 떨어지죠. 세금 보고도 따로 떨어야죠. 그런 거거나 또는 중간에 결혼한 사람, 따로따로 살다가 결혼한 사람, 또는 중간에 애가 태어나서 다시 온 사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해주지 말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살면서 뭐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주 1년 내내 똑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만 해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바뀐 사람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해주지 말아라. 그 얘기.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영업자만 해당하는 거죠. 그 얘기. 그런 사람은 아웃 오브 스코프다 했죠. 자, 보험이 없으면 예전에는 보험이 없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보험이 있으니까 문제 없죠. 메디케어 65세 넘은 사람 보험이 있는 거죠. 메디케이드, 메디칼, 저소득층 보험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보험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직장 다니지 않고 셀프헬p 사람 보험이 없죠. 그래서 보험을 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험을 자기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험을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묻습니다. 페널티. 만약에 제가 1년 내내 보험이 없어요. 저 혼자 사는데 1년 내내 보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험이 없으면 페널티를 얼마나 내느냐? 850불. 1년 동안 보험이 없으면 850불. 맥시멈. 근데 내가 보험이 6개월 있고 6개월 또 없었다. 그러면 850불 나누기, 뭐 10돌 나누기, 그 중에 6개월 있었어. 그 6개월 치는 페널티가 없고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4명인데, 만약에 아이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나 뭐 디펜던트가 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디펜던트에 관련돼서는 한 사람당 425불 페널티 냅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둘이 있는데 보험이 없어. 한국에서 와가지고 보험이 없어요. 그럼 얼마 페널티 내느냐? 1,700불 냅니다. 생돈 1,700불 날아가는 겁니다. 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링이 있습니다. 맥시멈 그 페널티의 맥시멈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가족당. 뭐, 가족 10명인데 10명이 전부 보험이 없어. 그러면 850불 곱하기 10명 이렇게 해서 8,500불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맥시멈 2,550불이 맥시멈. 2,550불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을 2,550불까지 맥시멈 페널티를 냅니다. 자기 리펀 받을 게 3,000불 정도 겨우 리펀 받았는데 이거 보험 없다 그래가지고 2,550불 패밀리로 디덕션 하면 사실은 받아갈 게 없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리펀 받을 거 1,000불 정도 있었는데 보험 없다 그래가지고 페널티가 2,550불 내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리펀 받을 게 아니라 페이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 의료보험은 좀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여러분한테 사실은 이 설명으로 갖고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에 가서도 사실 연습해 볼 만한 게 없는데, IRS에서 준비한 그 텍스 레이어 그 샘플 문제도
이게 예전에는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모든 거를 보험 페널티나 또는 프리미엄에 대한 것을 관리했지만 이게 스테이트로 넘어가면서 이 예제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스테이트마다 뭐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뭐 850불이고 있고 다른 스테이트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예제를 보여주기 힘든데 나중에 한번 실전에 가까웠을 때 맞으면 내년 1월 말쯤에 한번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페더럴에도 넣어야 입력도 해야지만 스테이트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런데